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심상치가 않아요. 대법원이 아주 개판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강제징용에 대해서 1965년도 한일 조약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 쪽이나 일본 측의 책임이 없어진 건데, 그걸 다 뭉개버리고서 거꾸로 돌아가서 그걸 일본 기업이 개개인별로 다시 변상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대법원이 그 짓을 저질러 놨죠. 하여간에 우리나라 판사들 꼴통스러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참 참혹할 지경입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재단을 한일 양쪽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20일 날 이제 동해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북한 선박을 구조하러 출동한 이제 구축함에서 관개토 대함에서 일본 측의 초계기, P1 초계기에 대고 레이더를 쐈다. 사격용 레이더, 조준용 레이더를 쐈다라는 게 일본 주장이고, 그것에 대해 그 주장을 둘러싸고 지금 한일 관계가 어마무시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일본 정부의 개망신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 간첩선을 구조, 지원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낙인으로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 진검승부 들어간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건은 12월 20일 날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묘해요. 그러니까 이 본토로부터의 위치로 따지면은 사실은 이게 일본 노토 반도 위에 오키섬에서 따지면 일본이 오히려 가깝습니다. 220km고요. 한국 쪽에서는 만약에 동해항 이런 데서 따지면 한 300 몇십 킬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역으로 따지면은 일본 경제 수역과 한국 경제 수역이 겹치는 지역, 한일 중간 수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이 배 운행과 그 다음에 비행기의 운행은 자유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제 12월 20일 날 북한 선박이 이제 말하자면 더 이상 운행을 못하는 그런 이제 구조가 필요한 상태에 빠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해경의 구조함하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가까이 있어서 한국 정부 주장에 의하면 가까이 있어서 출항했다. 그래서 한국 구축함 관개토 대왕함이 이제 뛰어들어가서 이걸 구조해서 바로 그냥 이제 북한 쪽으로 넘겨버렸죠. 자, 사건 자체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 이제 불거진 건 뭐냐면은 일본 쪽에서 야, 너희 구축함에서 우리 초계기해야 되고 조준,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거 조준할 때 쓰는 레이더를 쐈어. 그 말이 되냐 하고 이제 일본에서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측이 상당히 그러니까 비외교적으로 계속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화가 돼서 드디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악화 과정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가 논점인지. 이게 이제 일본이 개망신하냐 아니면은 한국 정부가 북한 간첩선을 지원했다. 구조해서 지원했다. 일본 침투를 목표로 한 북한 간첩선을 구조 지원했다. 이렇게 되냐.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는 결론이 이제 못 빠져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검승부 들어간 거죠. 결국 문재인 정부가 아래 논점에 효과적으로 반박을 못하면 문재인 정부 자체가 일본 침투 중이었던 북한 간첩선을 지원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일본에서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낙인을 찍고 일본이 대한 제재에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꽤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전개 양상을 보면 이게 일본 우파뿐 아니라 이른바 일본의 좌파, 진보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절대 다수의 여론 80% 이상이 한국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울어 가고 있는데 이게 매일 심해지니까 앞으로 이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이제 그 모자에다가 일본용 모자를 하나 쓰셔야 될 거예요. 나 문재인 정부 결사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모자에다 그걸 띠두르고서 이제 다녀야 될지 몰라요. 안 그러면 혐한 여기에 걸려가지고 행패당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까지 이제 막 치닫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격 레이더에 대한 것도 진실이 더 가려져야 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해경 어선의 구조 요청 접수 전달 과정을 밝혀줘야 돼요. 이게 지금 이 논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뭐냐면은 아까 이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게 일본 그 노토 반도 볼떡 튀어나와 있잖아요. 참 한국 이상해요. 한국 언론들. 이 튀어나온 건 싹 가려버리고 한다고요. 저거 상당히 길게 튀어나와 있는 거거든요. 100km 이상. 저 노토 반도 끄트머리에서 이 전파가 다 잡힌다고요. 그리고 이 해난 구조 전파는 굉장히 그 롱웨이브여 갖고 굉장히 멀리 가요. 저거는. 그러면 일본 쪽 주장, 일본 지금 언론 평론가들 주장이 뭐냐면 일본 정부는 아직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도 그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일반적 구조 요청 전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다음엔 일본 평론가들 주장은 이건 특수하게 구조 요청을 했다. 일반적 구조 요청 그 전파 대역으로 구조 요청한 게 아니다. 이건 특수통신이었다. 그럼 특수통신 어디로 갔겠냐? 평양으로 간 거다. 그럼 평양으로 갔는데 어떻게 한국 해군함이 출동하고 한국 해경이 출동했냐? 그건 서울로 전달된 거다. 즉 다시 말해서 평양이 서울에 대고 특별히 구조를 요청한 건이다.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배는 어떤 배길래 그러냐? 일본 침투 간첩선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요청할 리 없다. 이게 지금 일본 평론가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나 문재인 정부가 간첩 지원 정부라고 낙인 찍히는 거 싫거든요. 저 싫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구조 요청이 어떻게 접수돼서 해군과 해경에 전달됐는지 그걸 확실히 밝혀줘야 돼요. 이거부터 일단 밝혀야 돼요. 레이더는 그 다음번 문제예요. 구조 요청이 어떻게 접수돼서 전달됐다. 지금 이게 말이 헷갈리거든요. 부근에 있는 어선이 접수해서 해경에 전달하고 해경이 군에 전달했다는데 아무도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발표된 걸 보면 정확하게 책임 있는 경로 발표가 없어요. 한국 정부 측이.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관련됐던 사람들의 증언도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증언도 일반적 증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결백하면 국회에 불러내세요. 지금 박근혜 탄핵 때 봤잖아. 국회 때 위증하면 막 감옥 1년, 2년, 3년 가는 거 일도 아니거든. 그러면 국회 와서 증언하면 그건 신빙성이 높아진다고요. 공무원이 자기 연금 다 걸고 감옥 갈 거 각오하고 거짓말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국회에 불러내서 증언시키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 아니요 지금. 구조 요청 전달 과정을 밝혀야 된다고. 지금 이게 살벌하게 지금 그 일본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평론가들이 듣보잡들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그러니까 구조 요청 문제랑 사격 레이더 문제 이 두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평론가들, 일본 언론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면 일반 구조 요청 없었다. 사격 레이더 조준했다. 그 다음에 구조 요청 전달 과정은 일반 구조가 안 했는데 한국 군과 해경이 떴다란 얘기는 결국 선박에서 평양으로 갔고 평양에서 서울로 왔고 서울이 지시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한 배다. 결국 일본 침투를 겨냥했던 간첩선이었다. 이렇게 평론가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일본 평론가들이. 그리고 그게 먹히고 있고 일본 여론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만약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앙심을 품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듯이 보이는 혹은 이걸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정보를 딱 이렇게 딱 한 패키지 만들어 가지고 국제사회에 퍽 던지면서 한국 정부 제재, 한국 대한 제재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완전 낙인 찍혀버리는 건데. 한국 정부는 북한 간첩선, 일본 침투 북한 간첩선을 지원하는 정부가 돼버리는 거고, 한국에는 그런 정부를 선출해서 받들어 모시고 사는 쪼다이 되는 거고. 이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문재인 아베 한일 국제 여론 전쟁인데 이게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작년 연말만 해도 불과 한 20여일 전만 해도 일본 정부가 한국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이거 그때 잘 마감했으면 돼요. 근데 한국 정부가 부인하면서 나중에 보시다시피 일본 특히 지난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한일 국방 실무자 회의의 뒤처리를 두고서 15일 날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무렵부터 아주 악화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동영상을 공개해 버렸고요. 이때 동영상 공개는 이렇게 초계기에서 찍은 거죠. 방위성 대신은 공개를 반대했는데 아베가 공개를 감행했어요. 그러니까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일본은 이제 그런 입장을 자기들이 이제 표시한 거예요. 그럼 한국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나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를 구체적 증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초계기 근접 저공 비행이 문제였다. 일본이 사과해야 된다. 아니 지금 공해상에서 환적에 의해서 밀무역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저기가 공동수역이에요. 공동관리수역이에요. 그리고 본토 기준으로 하면은 오히려 노토반도 쪽에서 가깝다고요. 동해항보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초계기가 뜰 수 있죠. 그 초계기 근접 저공 비행이 문제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막가잔 얘기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줄 쓴답시고 공무원이나 일반 민간 공무원이나 혹은 군인들이 지금 못할 짓 하고 있는 거라고.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거기다가 신년 발표를 하면서 강제징용까지 거론하면서 일본에게 일장 훈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반일파리 여론전하고 있거든. 자기 지지율 떨어져가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인기가 폭망해 가니까 반일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일본 언론이 퍽 어떻게 튀어나온 거냐면 선박 간첩선이다. 애초 구조요청 없었다. 구조요청 일반 통신한 바 없다. 그런 거 했으면 노토반도 쪽에서 잡혔다. 사격 레이더 조준은 현장, 그러니까 자기들의 간첩선, 한국군과 한국 해경에 의한 간첩선 지원 구조를 감추려던 의도였다. 근데 이게 듣보잡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유대 출신 전문가들이 한단 말이에요. 군사정보 전문가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카지 도시키. 이 사람 일본 항공자유대 정보통신 장교 출신이에요. 안보 군사 관련 평론가로 20년 넘게 활동해온 원로라고요. 그 바닥에서. 니시무라 키니치. 이 사람은 자유대 정보 분석관 출신이에요. 이런 엘리트 출신들 평론가들이 간첩선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나온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한일 국제 여론이 이제 발발한 거예요. 미중 간에 중국 길들이기 전쟁 발발했듯이. 이거 그냥 악화돼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 군사평론가들의 주장을 반박해야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격 레이더를 조준했다 안 했다 이건 현장 판단일 수 있으니까 사격 레이더 조준은 나중에
그 진위 여부는 나중이라도 제일 먼저 구조 요청 접수 지시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돼요. 아주 자세하게. 일본 쪽에서는 구조요청이 일반 구조요청 통신으로는 감지된 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반 구조요청 그 밴드가 있거든요. 그 사용하는 그 해양의 민간 선박들이 사용하는 그 밴드에서 우리가 일반 구조요청 밴드라는 건 주파수 대역이요. 주파수 대역에서 우리가 접수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사격 레이더 조준의 문제인데 일본 측 주장은 뭐냐면 이제 현대 장비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격 레이더를 조준하게 되면 그걸 감지를 한다고요. 일본이 이 경험이 있어요. 2013년에 동진아해에서 중국 프리기트함이 일본 쪽에 대고 사격 레이더 딱 조준하니까 일본 쪽에서 경고음을 울렸다고요. 그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금 일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까지 깐 건 동영상만 깠는데 그 다음에 일본이 증거를 쭉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초계기가 세계 최첨단 초계기예요. 이게 2013년에 처음으로 취향한 모델이에요. 이게 가와사키 P1이에요. 일본에서요. 보통 초계기들은 민항기를 개조해서 초계기를 만드는데 일본은 방위를 위해서 비행기 자체가 일제예요. 일본이 비행기를 만들었다고요. 그 비행기 만들 때 초계기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초계기예요. 저게 2013년에 처음으로 현장 투입된 비행기니까 최신형 초계기란 말이에요. 세계 최첨단 초계기예요. 그러면 저쪽에 그 전파 통신 레코드가 있다고요. 기록들이 다 있다고요. 저런 비행기 당연히 있죠.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블랙박스로 다 있다고 말하자면. 아직 그건 안 깠어요. 일본은. 일본 지금 깐 거는 뭐냐면 동영상까지만 깠다고요. 그러니까 살벌한 거죠. 지금 상태가. 그거 딱 그 초계기 데이터 가지고 지금 한국 정부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쪽 주장은 뭐냐면 구조 요청을 자기들이 접수한 바가 없다요. 그게 오키섬, 그러니까 오키섬이 제가 아까 노토반도 앞에 있는 섬이에요. 노토반도랑 오키섬 쪽이든 어디든 간에 구조 요청을 접수한 바 없다요. 그러면 구조 요청, 이렇게 평론가들 주장이 구조 요청을 접수 안 했는데 한국의 군과 해경이 떴다. 해군과 해경이 떴다. 그리고 이거부터 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 이제 풀겠냐고,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는 나라가 한일 국제 여론전이 붙던 말던 한일 관계가 작살나던 말던 반일 게임으로 이득을 보려고 지금 자기 딴에는 계산을 했잖아요. 위안부 재단 폐지시키고 강제징용 배상 그 대법원은 또 문재인 정부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해버리고. 이게 이제 끝판으로 가는 거죠. 이제 끝판이 한일 관계가 아니에요. 끝판이 세계 최악, 인류 최후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체제인 김일성 사교 간첩선을 한국 정부가 구조 지원했다라는 그러한 구조 지원했다는 주장에 의한 국제 낙인, 국제 여론전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일본의 저 지경까지 지금 평론가들 주장을 만약에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증거와 함께 일본 정부가 터뜨리고 나가면은 보통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국방부의 군복 입은 것들이 또 사고를 또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법복 입은 대법관들이 사고 쳤죠. 이번에 또 군복 입은 것들이 사고 쳤어요. 14일에 싱가포르에서 한일 방위당국 실무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걸 더 악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일본 정부가 이게 15일 날 국방부 발표에서 한국 승무원이 위협감을 느꼈다는 것을 일본이 일부 인정했다라고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거예요. 15일 날. 근데 그 전날 있었던 한일 방위당국 실무자 회의에서 결정된 게 뭐냐면 비공개를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비공개를 약속한 걸 공개로 깐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한국 승무원이 위협감을 느꼈음을 일본이 일부 인정했다. 이걸 일본 쪽에서는 날조다 이거예요. 그런 거 인정한 적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쪽이 이번에 반박하면서 뭐라고 반박했냐면 일본 방위성 반박이에요. 한국과 일본이 그럼 오케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전파 정보랑 우리가 갖고 있는 전파 정보를 교환하자. 서로 한번 쉐어해보자. 그걸 한국이 접수하지 않았다라고 깠다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일본이 앞으로 만약에 지금은 평론가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간첩선 지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정부가 막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 까면서 그런 스토리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거 반박하고 싶으면 너희 데이터 내봐. 이래버리면 이제 못 내면 골로 가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 간첩선 지원 정부가 돼버리는 거라고 이게 낙인이 그렇게 찍혀요. 이게 살벌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매를 벌고 있죠. 지금 상황이. 매를 버는데 이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홍영표라는 의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만 보면 멋있어요. 뭐냐면 미국 주한미군 분담금을 150% 인상이라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150%면 연 5천억인가 아니면 다 했으면 연 1조 5천억쯤 될 거예요. 지금 현 9천억이니까. 그러니까 5천억이 인상되는 건지 1조 인상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1조 5천억이든 5천억이든 그거가 지금 5천만 국민 목숨을 베팅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SMA거든요. Special Measures Agreement예요. 그러니까 한미 군사분담금 방위 협정이거든요. 군사분담금 협정이라고요. 이거 가지고 돈 아낄 거 없죠. 아니 지금 청년들한테 퍼주는 게 얼만데 뭐 실업자라고 퍼주고 뭐 중소상공인이라고 퍼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막 퍼주면서 애들 저기 뭐야 저기 민주당 저 주도해서 애들 저기 뭐야 저기 무상급식 하면서 막 퍼주고 다 퍼주면서 이거는 왜 아끼냐고 하필이면 생명이 걸린 건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한미동맹 박살내자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좀 머리가 구조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박살을 내도 지능적인 포인트에서 박살을 내야 되는데 이런 감정적인 거 얼마 효과도 없는 거 이걸 가지고 깐작깐작 박살 내려고 덤비니까 이게 어떻게 견적이 나오겠냐고 미국이 봤을 때. 아무 전략적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연 뭐 5천억이 왔다 갔다 하든 연 1조 5천억이 왔다 갔다 하든 그건 전략적 포인트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아주 감정화 시켜가지고 깐죽대는 거거든요. 이거 깐죽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들, 이 깐죽이들, 이거 뭐야 도대체 정체가. 미국 조야가 다 그렇게 돌아가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반미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반미 감정을 혹은 자기 집단의 반미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제로는 반미에 아무 효과도 없는 아주 감정적이고 사소한 걸 가지고 목숨 거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목숨 걸 때 5천만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니까 황당한 거지. 제 목숨까지. 근데 사실은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잘한다. 그래, 니들이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어떤 황당한 존재인지 미국한테 다 증명해놔. 좋아 하고 박수치고 싶어요. 홍영표 씨 잘하고 계십니다. 문재인은 그 와중에 반일이 미덕이다라는 식이죠. 신년에 연설하면서 강제징용까지 해서 다 일장 훈계, 이 비도덕적 일본 족발이더라. 나로부터 도덕을 한 수 배우거라. 뭐 이런 태도로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일 날 싱가포르 거기서는 국방부 것들이 여기 국방부 것들이죠. 그게 무슨 군인이에요. 군복 입은 양아치지 말하자면. 만약에 일본 주장이 맞다면 비공개로 한 거를 그 다음날 다 공개하고 공개할 때 없던 소리도 만들어서 공개하고 일본 주장이 맞다면
일본 방위성 주장이에요, 그게. 그러면 솔직히 까고 말하자고요. 일본 방위성 이런 문제에서 일본 방위성 쪽이 신용 그게 있어요? 아니면 한국 국방부가 이게 있어요? 한국 국방부는 저 깡통 좌파 전빨 애들도 다 거짓말쟁이라 그러잖아. 거기서 뭐 사람만 좀 죽어도 그건 의문사라 그러고. 박창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면 제 기준 아니에요. 전빨 기준, 이른바 좌파 기준, 이른바 진보 기준으로 보면 한국 국방부는 거짓말쟁이거든. 일본 방위성은 지금 그런 거짓말 한 거 최근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 방위성 얘기가 맞는 거야? 한국 국방성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일본 방위성 주장으로는 이거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니들이 말하자면 당시에 한국 구축함에 있던 승무원들이 초계기에 저공 비행에 심리적 위협감을 느꼈다는 거를 니들도 인정했지 않냐? 이거는 날조라는 거거든, 날조. 위협감 운운은. 그러니까 나라가 생양아치가 된 거야, 나라가. 이거요, 자한당 같은 경우도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야당 뭐 하는 거요? 그때 어느 의원이었더라? 그 강제징용에 대해서 대법원이 개판 판정 내니까 그 자한당인가 어디가 야권 의원이 훌륭한 판정인 것처럼 얘기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부 빨아줬거든, 그 판결. 그거 나라 말아먹는 판결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른바 보수파리, 이른바 우파파리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정신머리가 없어, 정신머리가. 그거 나라 말아먹는 판결이란 말이에요. 국제적 망신스러운 판결이고. 그러면 뭐라고 딱 나가야 되냐면 조선중앙 동아에서는 야, 대법원이 폭도 집단이냐? 50년 넘게 돼서 확정된데 50년 넘은 걸 지금 와서 뒤집으면 대한민국은 뭐가 되냐? 강제징용한 분들한테 꼭 배상해야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맡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구상권이 청구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성립한다. 그렇게 판정을 해야지. 니들 지금 뭐하는 조식이냐? 니들이 대법관이냐? 아니면 폭도냐?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요. 한국 사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전부 무너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일 위기가 국제사회에서의 한일 간의 여론 전쟁으로 치닫는데, 이 여론 전쟁 치닫으면은 만약에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 간첩선을 구조 지원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은폐시키려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던 일본 초계기에 대고 사격 레이더를 조준한 후에 그것을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일본한테 뒤집어 씌우는 황당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걸 뒷받침한다고 생각되는 데이터 쫙 붙인 다음에 국제사회에 폭탄으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거 좀 말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한국에 대해서 제재 걸면 어떡하려고? 그럼 야당이 지금 나서가지고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포인트. 사격 레이더 쐈냐 안 쐈냐.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구조 요청에 어떻게 접수돼서 해군과 해경에 전달됐나.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당이. 이것들이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근데 이 정신이 왜 없냐? 전체주의 3종 세트랑 우리가 맞겨루고 있다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전체주의 3종 세트, 즉 베이징의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 평양의 대량 학살 전체주의 사교, 김일성 영생교, 서울의 문재인 586의 유사 전체주의, 이 셋이 한 무더기로 서로 손발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랑 지금 대항하고 있다. 이 개념이 탑재가 되면 일본 쪽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혹은 사실이 아닌 것의 바탕에서 악화되면 안 돼. 이 개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야당이 만약에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개념이 탑재되면 이게 탑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여론이 반일이야. 그럼 나도 반일 끄트머리 잡고 가야지. 그러고서 사회 지도층이고 사회 뭐 우파고 그러고서 보수요. 이 양반들아 다 그만두고 정직하게들 그냥 땀 흘리고 살아. 빠찌 떼고. 또 야당이에요. 북한 해방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탑재가 안 돼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세뇌 탈출해서 얘기했듯이 북한이란 나라 자체는 분단의 산물이에요. 분단이라는 거는 1945년에서 1971년까지는 미소 냉전 구도의 산물이었고요. 1972년에서 1991년까지는 한편으로는 미소 냉전 구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밀월. 이 구도 아래서의 지정학적 타협의 산물이고요. 1992년부터 2017년까지는 미중 밀월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배려, 연고권 배려 차원에서 북한이란 체제의 상대적 안정성이 주어졌던 거예요. 지정학적 안정성이. 그런데 2018년부터 미국이 딱 정색하고 중국을 길들이게 하겠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길들이기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일본 열도, 그 다음에 오키나와 열도, 그 다음에 대만, 필리핀 열도, 필리핀 보르네오 이렇게 이어져서 중국이 주장하는 그 안쪽은 다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제1도련, 그러니까 First Island Chain, 제1도련에 대해서 중국의 제1도련 전략에 대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 충돌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남사군도도 아니고 동진아해도 아니고 바로 북의 핵 미사일 대량 학살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해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 해방만이 핵 미사일 대량殺伤 무기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개념 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당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투쟁이라는 개념 탑재도 없고 북한 해방의 의미에 대한 개념 탑재도 없고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시민이 그냥 서로 식별해서 네트워크로 모여가지고 씨앗을 만들고 있는 상태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김태우 수사관의 엊그저께 있었던 저거였다고요. 뭐죠? 그 기자회견이었다고요. 저 기자회견에 김진태 의원이 아마 간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의 SNS에 하면 거기 한국당 의원 아무도 안 왔다 이거예요. 국회의원이 아무도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반문연대냐고. 입으로만 문재인 정부랑 투쟁한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른바 보수파리, 이른바 우파파리, 이른바 반문연대파리 하나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상태가. 누구를 봐서 딱 믿냐 못 믿냐는요. 제가 보기엔 딱 변별점이 두 개예요. 하나는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저항이라는 개념이 탑재되어 있냐. 저 사람이 중국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을 비판하냐. 저 사람이 중국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이 만들어낸 작품이 북의 핵과 미사일, 김일성 영생교의 영속이라는 것을 비판하냐. 저 사람이 문재인 586 집단을 그냥 문재인 개인이 아니라 그 세대, 그 집단을 저거 유사전체주의 집단이라고 비판하냐. 이거가 하나의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개념이 탑재되는 하나의 변별점이고요. 그거 안 하면요. 자유한국당 의원이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건 아무 차이점이 없어요. 그거 안 하려면 그 자유한국당이든 대한애국당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야당 전체가 다 들어서 그냥 일당으로 합당하세요. 합당.
좋네. 국회의원 특권 체제. 국회의원의 민주적 특권 체제. 전 세계에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중국 비슷하네. 두 번째 뭘 탑재해야 되냐면 우리 편이 되려면 두 번째 탑재해야 될 게 북한 해방의 필연성이 탑재되어 있어야 돼요. 북한 해방 필연성이. 이 두 개가 돼 있어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랑 제법 나를 세우는 야권 의원들이라도 이 둘이 안 돼 있으면 저는 약간 절대적 신뢰를 좀 유보한다고요. 김모 의원, 또 다른 김모 의원, 무슨 뭐 아무리 야권, 예를 들어서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 아무리 문재인 비판해도요 유보한다고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인격살인 앞장섰다 안 썼다 그건 별도로 치더라도 그 계산은. 왜냐? 전체주의 삼종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인류사적 문명사적 개념이 탑재가 안 돼 있는데 아직 뇌수가 덜 발달했거든. 내 동지는 아니죠. 우리 동지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를 정의하고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DNA는 뭐냐? 상대방을 전체주의 3종 세트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반전체주의 통일전선. 이것이 우리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